차평진전 제33강 상관격 6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상관용 칫살 겸 인수 그리고 상관용 칫살격 이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관격의 이제 그 상관용 살인격하고 상관대살격의 경우는 이 상관이 저 칫살하고 인성을 이렇게 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 구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름 격구하고 그다음에 상관대살. 이게 직접 상관이 살을 이렇게 제어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잡병진절 원문에 보면 이 상관격에 칫살하고 인수를 쓰는 경우에는 상관이 많고 일간이 약하면 칫살이 인수를 생하여 인수로 일간을 돕고 상관을 제압하는 데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최기비의 사주, 여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저 후궁 사주 같아요. 후궁, 기비라고 하는 후궁의 그 직책을 가진 여자 사주로 보고요. 이에 합당한 이게 이제 딱 맞는 사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칠살이 상관에 의해서 제압될 때, 이것을 상관 대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식신 제사하듯이 상관은 대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 대살. 둘 다 알맞음을 이뤘을 때는 죄가 없어야 기격이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화강노의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론의 원문 구조의 정확한 어떤 그 해석을 보면은 A유형 상관격에 칫살하고 인수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상관격에 칫살만 이렇게 상관대살격 이것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은 A유형으로 이제 그렇게 상관격에 칫살하고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상관이 많고 일간이 약하다. 그렇게 되면은 칫살이 인수를 생하고 이 인수가 약한 일간을 돕고 또 상관을 제압하는 구조. 이렇게 인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인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칠살도 물론 칠살도 중요하지만은 인수의 역할은 칠살의 흉의를 빼내서 일간을 돕고 요 인수가 다시 상관을 이렇게 제압해주는 이런 격국의 형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유형은 상관격에 칠사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관이 칠사를 제압하고 서로 이렇게 알맞음을 이루면은 재성이 없어야 기격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제 균형을 딱 갖추면 좋겠죠. 상관하고 칠사라고의 어떤 알맞음을 이루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면은 이제 그 격이 이렇게 성립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용신 구조가 전혀 다른 이 격국의 그 형태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그 사주를 이렇게 격국을 비교해 보면은 A형 상관격이 칠살하고 인수를 겸용하는 경우하고 B형 상관이 칠살만을 보고 있는 상관 대살격하고 보면 일간의 상태를 이제 먼저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은 일간이 약해져야 돼요. A형일 때는. B형일 때는 일간이 강해져야 되겠죠. 일간이 강해야 상관을 써가지고 칠살을 이렇게 제압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간이 약해도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인수가 칠살의 기운을 이렇게 받아서 인수가 일간을 생겨주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이 아주 좋다. 수기가 흐르니까 좋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관의 상태는 A형은 왕성해야 된다고 했고요. B형도 왕성하면 좋죠. 그래야 일간도 왕한데 상관도 왕성하면 강하게 상관을 써가지고 칠살을 제압할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칠살의 역할은 인수를 생하는 것이죠. 이제 A형에서는. 그리고 B형은 상관에 의해 제압된다 그랬거든요. 이제 칠살이 제압된다는 뜻이요. 그래 인수가 필요 없다. 이제 그거고요. 인수의 역할은 일간을 이제 A형 그 경우에는 일간을 보강하고 상관을 이렇게 제압한다. 하고 B형은 이제 인성이 있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죠. 기격의 조건은 인수가 필수. A형 같은 경우에 B형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있으면 혼탁해지죠. 격이 깨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핵심 상신은 A형의 그 구조, 명실 A형의 구조, 책임이 사주를 보면요. 좌월의 경금일주죠. 좌월의 경금일주가
이 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금수상관격이죠. 금수상관은 희경관이라고 했는데요. 병화가 이렇게 두 개 투출했고 인성 기토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아주 훌륭하죠. 이래서 상관격에 이 칠산하고 인성을 쓰는 격국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성의 자월의 경금의 출세 매우 약하죠. 원령의 격국은 상관격이죠. 자수가 이렇게 암장되어 있고 이 개수가 이렇게 암장되어 있죠. 그래서 상관이 이렇게 왕성하고 이신은 칠살 병화이죠. 상신은 기토가 되겠습니다. 구조의 흐름은 칠살이 이제 그 인성을 생하고 그다음에 인성은 다시 이제 경금을 생하고 그리고 이제 인수가 자수 상관을 이렇게 기신을 제어하고 병화도 여기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겠죠. 그리고 상관이 이제 이 사주를 보면은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칠살하고 인성, 그 일간의 생조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죠. 인수가 상관을 제압한다. 그 A유형의 전격, A유형의 그 타입으로 아주 기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상관이 많고 일간이 약하므로 반드시 칠살이 인수로 생하고 인수로 일간을 돕고 상관을 제압해야 한다는 원문 그대로 실현된 아주 기격의 사주죠. 그 다음에 하강로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미월의 이제 병화일간이죠. 미월의 병화일간. 그리고 격은 이제 기토가 이렇게 삼관격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칠살이 그 두 개가 이렇게 투출됐는데 하나는 이렇게 겁재가 이렇게 합사를 이렇게 해서 하나를 살을 합을 했고 하나를 이렇게 남겼죠. 그래서 이 살이 굉장히 순수해졌는데 근이 좀 약하죠. 근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칫살이 식상이 강해지면은 살이 이렇게 전사태가 돼가지고 균형이 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성운이 조금 있어도 이제 좋다는 뜻이건데 재성운이 들어오면 좋지는 못하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재성운이 여기서 좋은 이유는 이 목이 목국토 해가지고 토를 굉장히 극을하고 있거든요. 이 상관을 극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재성이 좀 와서 재성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인성을 좀 제어를 해주고 이 칠사를 좀 살려주면서 이렇게 상관도 이렇게 보호해주면 이런 이런 것을 해주면은 재성이 들어와가지고 사주의 그 생극재와의 어떤 균형이 잘 갖춰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핵심 구조는 기토 상관이 매우 강하죠. 여기 약합니다. 일간 병화는 이게 이제 장생지에 있고 미중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왕하죠. 칠살은 약하죠. 인수는 여기 필요가 없습니다. 인수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인수가 그 간목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인수가 있으면은 상관이 제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재성이 이렇게 조금 있어줘야 좋죠. 이게 재성이 존재하면은 폐격이 된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기계적인 어떤 설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살아있는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면은 상관이 칠살을 제압하고 있죠. 둘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재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격이 완성됐어요. 상관이 칠살을 제압하여 둘이 알맞으면 이르면 재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비유형의 전격의 사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격국의 결정적 차이는 어떤 경우냐? 체기비의 사주하고 하강로의 사주. 일간이 약하죠. 체기비 사주는 일간이 약하고 하강로 사주는 일간이 강하죠. 그리고 해결 방식은 인수로 이제 그 일간을 이렇게 생해주고 있죠. 그리고 상관으로 칠사를 제압해 가지고 이제 일간을 보호해주고 있죠. 용신은 인수가 되겠고요. 이 칠살이 이제 이렇게 용신이 됩니다. 화강 외사주 같은 경우에는 재성은 이제 이렇게 무각, 재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재성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하강로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있으면 아주 안 좋다, 금한다 그러고 격국 유형은 A형, B형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상관격은 하나의 격이 아니라 일간의 강약에 따라 용신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두 개의 격이다. 약하면 인수, 강하면 칠살, 이것이 작동진전 상관격의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관용 살인격 책임의 사주의 대운을 보면은 이 대운은 상관격에서 칠살하고 인수를 쓰는 경우에는 인수운이 가장 이롭고 식상운도 형통하고 정관과 혼잡은 길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재를 만나면 위험하다 이제 했어요. 재성운이 오면 좀 안 좋죠. 이 가불목이 오면은 좀 꼭 그 좋지는 않겠죠. 특히 의뢰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의뢰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재성국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해수가 이제 뭐 식신으로 와가지고 미하고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화식 위재가 이렇게 되고 천간으로는 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생화해가지고 재생산을 하는 그런 구조로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저 인성이나 이 칠살이 이 그 자수를 이렇게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수가 또 다시 이 화를 이렇게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되면 강한 상대방이 들어오게 되면은 공격하는 쪽에서 바짝 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에는 상당히 주로 제국이라 해가지고 이 사주의 형태가 재성운이 오면은 흉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상담해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집안이 이제 부친의 사업이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다. 이 사주가 태어남으로써 그 집안의 운기가 이렇게 좋게 작동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갑술대원도 마찬가지죠. 각기합을 했어요. 인성을 이렇게 합했거든요. 상신을 이렇게 합했거든요. 상신을 합해가지고 상관격에 칠살만 보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상관대살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 크게 적이 없죠. 그 대신에 에, 그 일간이 왕해줘야 되겠죠. 일간이 수토에 근이 하나 있는데 일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상관을 써가지고 대사를 할 수 있는지는 이제 이거 세운해서 신유술로 가주면 굉장히 좋겠죠. 계유. 계유대우는 일간이 왕해지면서 상관운이죠. 이건 괜찮아요. 아주 좋은 운이죠. 계유. 임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임신도 신유술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지면서 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오미로 흘러가면은 이제 칠사를 도와주는 그런 운이죠. 관살운이죠. 관살운이면서 비금운이거든요. 정관과 혼잡은 이제 좋지는 않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화나 이렇게 오면은 좋지 않는데 정화 운이 없죠. 그 지지로 이렇게 사오미가 오게 되면은 병화의 이제 근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꼭 여기서 오화가 와가지고 이 정화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관상혼잡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병화의 근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수가 이렇게 이 좌우충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은 두 개의 자는 이 오하나를 그까지 않는다는 그런 학설에 의해서 충이 이제 없는 이런 경우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관대에서 하강도의 사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관이 칠살을 대동한 국에서는 인수를 좋아하고 재우는 거리다 그랬거든. 대체적으로 인수를 이렇게 쓰는 것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수를 쓰는 격국에서는 재성이 이렇게 안 좋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인수는 좋아하고 재우는 이렇게 꺼리는데 그러나 상관이 중하고 칠살이 경하면 우는 인수운과 재운도 길하다 그랬거든요. 상관이 중하면은 칠살이 그걸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칠살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인성운과 재운도 좋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만 칠살의 뿌리가 중하면 우는 식상운이 좋고 인수운과 상관운도 길하지만 재를 만나면 흉하게 된다.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이 저기는 그러면은 재운을 꺼리는데 그러나 상관이 중하고 칠살이 경하면 우는 인순과 재운도 길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주에 칠살이 좀 약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성운하고 칠살이 오면 좋은데 재성이 오면 가장 더 좋겠죠. 왜냐하면 재성이 그 인성을 이렇게 극해서 이 상관을 좀 살려주고 이 재성이 다시 임수를 이렇게 그 생해서 임수를 생하여 이게 상관하고 칠살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해주면 아주
줬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재성운이죠. 신유술로 흘러가면 재성운이거든요. 경신으로 올라가도 재성운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 사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재성운은 이렇게 흉하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 상담을 해보고 실제 사주는 전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뭐냐 재성운이 좋다. 또 인성운도 좋다. 인성운이 오면 이 상관이 상당히 열악하게 되죠. 그래서 인성운이 온 것보다도 재성운이 이 사주 이때가 상당히 신유술 경신 이운이 여기까지 운이 상당히 좋게 흘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칠살운이죠. 칠살이 강화되니까 그 상관 괜찮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개축은 이제 관살 혼잡이 되겠습니다. 충미충도 되고 관살 혼잡이 이렇게 되거든요. 관살 혼잡이 되면은 조금 이 격국이 격감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갑인, 인성운이죠. 인성운이 오게 되면은 상관이 너무 이렇게 제압을 많이 받아요. 상관 그 토가. 그래서 이때는 세운에서 이 금이 이렇게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대우는 갑인 대우는 노년은 기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별로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갑인 대운에 이렇게 해서 상관대살격과 상관격의 칠살과 인수로 쓴 격국을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